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요즘 육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보성? 맞아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육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요즘에는 예능에서도 육아를 다루니까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육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더 잘 키울까?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가 뭘 잘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이제 방향성을 잡는 거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그쵸.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간단한 기계 하나를 사도 설명서를 읽어보잖아요. 근데 이런 육아라는 새로운 이런 과업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공부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는 더 좋은 게 이 전문가를 또 찾아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아무 채널이라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죠. 그렇죠. 어떤 정보를 고를 수 있느냐. 그게 정말 그게 중요해요. 높으신 분들. 갑자기. 근데 사실 선생님 이게 공부라는 게 뭐 책 한 권 본다고 해서 육아를 정말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 책 저 책 다 보고 소아과학에다가 정신의학과학 이렇게 다 이제 무슨 전문가가 보는 책까지 다 볼 수도 없잖아. 그러려면은 그냥 의사가 되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육아 공부를 하는 거 너무 좋지만 기본에 충실하면서 적당히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적당히가 어느 정도냔 말이지. 객관적이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이 적당히의 숫자가 기준도 떠오르지가 않아. 너무 달라. 사람마다.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적당히 육아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너무 많은 공부를 했을 때 부작용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사실 이론은 이론일 뿐인 거죠. 우리가 전문 서적을 몇 권 읽는다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고 또 뭐 구글 스콜라에서 논문을 몇 번 검색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의사지만은 예를 들어 제가 안과에 관련된 백내장에 관련된 그런 논문을 몇 권을 읽는다고 해서 안과 전문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 공부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나 혹은 뭐 학교에 갔을 때 뭐 이런 어딘가에 갔을 때 부모로서 전문가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쵸. 필요한 부분은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그 이상의 지식은 부모가 꼭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알 수도 없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가 없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또 잘못도 적용하시는 분들이 네, 네.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공부를 하느니만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얘기하는 거 말고 본인이 이제 공부 그냥 이제 책 읽고 공부하는 걸로 그냥 판단을 해버린다든지. 맞아요.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틀릴 거야. 내가 책에서 본 거랑 다른데? 내가 맞을 내가- 것 같아. 이 선생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논문 내가 찾아봤는데 최신지견이랑 다른데? 그러니까 부모가 많은 판단을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부작용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육아를 다른 거 할 길도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다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소아과에 대해서 모르고 비염이든 어떤 뭐 장염이든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저도 알게 되고 같은 의사인데도 다른 영역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언제 다 공부하고 그걸 또 언제 다 적용하고 시간이 너무 없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데 시간을 쓰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아이랑 한 번 더 놀고 한 번 더 스킨십하고 엄마도 쉬고. 그러니까 특히 신생아 때 그렇게 책을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육아책부터 해가지고 막 줄 긋고 형광펜으로 줄 긋고 맞아요, 그러시면 맞아요. 그 시간에 자야 돼요. 맞아요. 그 시간에 자야 돼요. 기본만 아시는 게 중요하지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오히려 불안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의대생이 돼서 본과에 딱 처음 들어오면은 다들 병 하나쯤 자기 걸린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다 하잖아요. 맞아. 뭐 하면은 뭐 나 무슨 맹장염 걸린 것 같아. 아니면 나 뭐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게 약이 있어. 모르는 게 약인 거죠. 배우다 보니까 모든 게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에서 첫째가 밤에 너무 우는 거야. 그러니까 배앓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뭔가 장이 중첩되어 있는 거야. 같은 아, 거야. 얘가 약간 배가 좀 가스가 차 있고 이거 빨리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 찍어야 되나? 이거 모를 수도 있잖아. 일반 그러니까 부모면은. 최악의 시비어한 케이스까지 그렇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의사들은 직업병인데 굳이 보호자분들이 이런 직업병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어설프게 아는 것이 나의 불안을 자극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뭐 병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이 시기에 뭘 해줘야 된다, 저 시기에 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화법이 좋다, 저렇게 말하는 화법이 좋다,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만의 스타일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랬다 저랬다 오히려 또 일관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신생아 때 수면 교육인데 수면 교육도 책이 막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수면요법도 울리라는 것도 있고 그냥 안아서 재워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일주일 이거 했다가 일주일 이거 했다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이 아는 거는 오히려 불안을 높일 수가 있다. 네 번째 부작용은 굉장히 똑똑하고 완벽한 부모가 오히려 아이 발달에는 저해될 수도 있다. 완벽한 부모가? 네, 왜냐면 이거는 조금 의외인데?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신생아 때는 특히 어릴수록 온전한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누군가가 옷을 덮어줘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발달을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꿰차고 있는 거야. 아이 눈빛만 봐도 이거는 이걸 원하는 것이다. 애가 뭐 손을 요만큼만 해도 기저귀 갈아야 되겠구나.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서 굉장히 능숙하면서 많이 알고 잘하고 그때 이제 완벽하게 얘한테 제공을 해줘 버리면 얘는 일단 결핍이 없죠. 결핍이 없으면 사람이 뭐가 없겠어요. 자아가 조금 덜 형성될 것 같아. 그렇게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구를 잘 못할 것 요구할 같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니까. 뭔가 배가 고파야 밥을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트이려고 그럴 때 본인이 이게 말하기도 전에 그냥 물을 줘. 모든 걸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뭔가 신호를 보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제 점점 커가면서 내가 뭔가 신호를 보냈을 때 반응이 오는 거를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게으른 엄마가 애를 더 잘 키운다 그랬어요. 아이가 원할 때 한 템포 늦춰가지고 반응을 해줘야 그 아이가 이제 그 시간 동안 맞아요. 생각을 하고 맞아요. 행동을 하니까 게으른 부모 밑에서 큰 아이가 오히려 더 동기심 있게 큰다고. 게으르다는 건 약간 좀 재미를 넣은 것 같고 느긋한 부모. 좋은 표현이 있네. 느긋한 부모. 느긋한 부모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서 엄마가 다 해주면은 얘는 초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신호를 보내는 주체적인 행동도 하지만 내가 뭔가를 원했을 때 그게 바로 만족이 되지 않을 때 고통도 느끼잖아요. 고통도 사람이 느껴야죠. 좌절도 느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만족감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 너무나 완벽하고 능숙한 부모는 이런 기회를 아이한테 덜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약간 한 템포 늦춰가지고 반응을 해주시는 것도 맞아요. 좀 느긋하게 아이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아이는 기계가 아니죠. 생명체. 네, 생명체이면서 고유한 특성이 있고 정서와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죠. 근데 이론을 많이 배우다 보면은 조각 내서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난 엄마들 중에서도 뭐 이제 어머님이 본인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언어성 지능은 뭐 이 정도인데 보호자가? 네네네. 작업 기억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근데 소근육은 좀 부족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해본 그만큼 거야?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 아이를 심리학적 보고서에 있을 법한 얘기들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보호자분이 아이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분석을 하고 있으면은 있는 거네. 지금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네. 이렇게 잡고 있네. 수학과에서는 수유량 아니면 수유 간격 이럴 때 이제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미치면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된 아이가 7, 800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분유를 근데 우리 아이가 600을 먹었어. 그럴 날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걱정이 또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 분유양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배부르게 600 먹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걱정을 하시고 또 밤중 수유를 텀을 이제 둬야 되는데 몇 시간 둬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날은 뭐 ER을 해가지고 좀 더 일찍 깰 수 있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변수가 많은데 그냥 시간에 탁
꽂혀가지고 맞아요. 이제 걱정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우리 아이는 주유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너무 아니, 자동차처럼 비유다. 몇 cc 채워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잖아. 굉장히 아이를 조각조각 내서 사실 보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를 우리가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게 되고, 사실 그게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우리 아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아이의 전체적인 부분을 느끼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공부 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은 우리 아이도 상당히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바라보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네요. 맞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똑똑한 보호자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렇죠. 어떤 보호자가 잘 키우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편안한 보호자.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우선은 편안한 마음을 가진 보호자가 아이도 잘 관찰할 수 있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관찰했을 때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줄 수도 있고, 내 마음 편해야 나의 육아 방식을 또 일관되게 고수해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면 정말 완벽하게 공부를 엄청 많이 하거나 똑똑하지 않아도 그냥 보통의 엄마면 되는 거예요.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엄마. 화나는 감정이 없는 엄마. 이것도 사람인가? 너무 좀, 사실은 인간적이지가 인간적이지 않을 것 않죠. 같아. 우리가 느끼는 감정, 기본 감정에 분노도 있고, 원망도 있고, 화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 아이를 대하고, 우리도 아이를 볼 때, 하나의 어떤 유기체로 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것보다는 빈틈이 조금 있는. 빈틈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빈틈 없어 보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이들한테. 어. 저는 이제 육아를 수학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아는 과목으로 따지면 예술이다. 자신만의 종합 철학. 예술. 그렇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네. 적당히 네네. 적당히. 마이웨이로 하셔도 맞아요. 됩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바라는 거는 이미 밝혀져 있는 그런 사실들을 엄마가 많이 알고 똑똑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는 그저 내 옆에 있는 우리 엄마, 살아있는 우리 엄마, 생생한 반응을 좋아하는 거지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것도 좋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성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보호자들 보면 극단적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너무 세세하게 걱정하시고 너무 세세하게 알려고 하시는 보호자가 있는 반면에 너무 안 하려고 하시고 맞아요. 너무 귀찮아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완전 100% 동감하는데요. 어떤 보호자분들은 전문 서적을 끼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5살인데 애가 말을 못하는데 막 유치원에서 가보라고 언젠가 해서 하겠죠, 왔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적당히가 필요한 거죠. 너무 많이 해도 안 좋고 너무 안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적당히를 해야 되는데 이 적당히를 하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에서 하라는 거는 무조건 하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 접종, 검진. 영유아 검진 이런 거. 오케이. 그런 거는 꼭 하기. 그다음 2번째는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채널 보기. 결론이 마음에 든다. 우리 채널은 기본에 충실하잖아요. 요거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적당히 육아를 편안하게 하자. 옳소. 옳소.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